자, 거기 x가 0에서 하나 비워지지 않습니까? 0,1에서요. 이게 뭐죠? x는 0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 정의역 범위 안에서는 연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x는 0에서 이 값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들에서 불연속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봐볼까요? 세 번째 뭐야?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인 가우스입니다. 이따 문제도 나오거든요. 가우스 함수. 그래서 걔는 특정한 정수점들에서 뭐가 됐죠? 불연속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럼 왜 불연속이었죠? 이 인간 때문에. 각각의 함수값은 다 있지만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거기서 나와 있는 세 번째 설명입니다. 네 번째 봐볼까요? 네 번째를 이렇게 써주실 hx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봐. 구간별 정의함수. 구간별 정의함수. 네 번째 그래프 있죠? 네, 거기 kx인가요? 그러네. 제가 h로 봤는데 kx가 구간별 정의함수입니다. 이건 어때요? 함수값도 있죠. 점이 있으니까. 두 번째, 극한값도 있죠. 좌우극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서로가 다른 3번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책 쓴 사람은 어떻게 쓴 거야? 첫 번째, 연속인 거 보여주고. 두 번째, 정의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세 번째, 극한값 존재하지 않은 거 보여주고. 네 번째, 이 두 개가 다른 거 보여주면서 연속과 불연속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니?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연속이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이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 존재하고 그 두 개가 서로 간에 같아야 되는데 거기 표현이 이런 게 있지 않아요? fx 그래프는 x는 a인 지점에서 이어져 있다.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끊어진 점 없이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한다. 두 번째, 밑에 불연속은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연속이 아닐 때, 그 말 그대로 뭐야? 불연속과 연속은 반이어 관계. 그래서 거기 보니까 끊어져 있으면 그냥 불연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드바이스 한번 읽어볼까? 유빈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 어드바이스. 색에 따라서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연속, 불연속을 생각한다. 이를테면 함수 y는 x분의 1은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으므로 이 값에서 연속, 불연속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y는 x분의 1은 x는 0에서 불연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함수니까 정의역에서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전범위 내에서 실수 전체에서 생각해보면 분모가 분모에 대한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연속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대요.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 연속은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구간에서 연속은 뭐야?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보겠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점들을 좀 구간 단위로 확장해서 보면 구간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거 기억하시죠? 등호가 없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래?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등호가 없어서 초가 미만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닫힌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 이것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구간에서 연속 뭐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뭐인 걸 보고 싶어? 연속인 걸 보고 싶어.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이 바깥쪽은 관심 없다는 얘기야. 이 안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봐봐. 얘들아, A의 극한을 그럼 따지려고 해. 어차피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을 것이고 이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따지려고 했더니 이 극한의 왼쪽이 있니? 좌극한이 있니? 이 왼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지 알 수 있니?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극한 표현을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맨 아래 96조 맨 아래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2번 봐봐. A에 플러스가 돼 있지. 왜 플러스일까? A보다 오른쪽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A의 우극한을 전체 극한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한번 보시죠. 그건 뭐 왜 유력에 플러스를 붙였지? 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죠. B의 오른쪽을 알 수 없으니까 B의 왼쪽인 좌극한을 극한값으로 한 번으로 그냥 대체하고 마는 거죠. 그것만 그냥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오른쪽은 알 수 없고 이 왼쪽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좌우 극한으로 그냥 퉁 하고 쳐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봐보세요. 연소감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과정이 쭉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밑줄 한번 쳐볼까? 어떤 전제?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위에다가 모두 연속이면이라고 하는 게 박스 안에 있죠. 97쪽에 그 중간쯤에 보시면 박스 안에 fx하고 gx가 연속이면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번 좀 챙겨보세요. 각각의 연속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죠. 일단 1번 어때요? 실수배. 연속인 걸 2배 해도 연속이더라. 더해도 연속이더라. 빼도 연속이더라. 곱셈 해도 연속이더라. 나눗셈 해도 연속인데 조건이 하나 붙는다. 거기 체킹해봐. 단이라고 하는 거에다. 이걸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단이 뭐니? 뭐라고 나와있니?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그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아까 분수함수는 항상 그게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정근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바로 보기 문제 봐볼래? 바로 밑에 있는 보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니? 두 함수 fx, gx가 연속일 때 다음 함수 중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5번. 끝. 왜? 분수꼴이잖아.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을 못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걔는 5번이 정답이야. 실수별로 해서 더하고 실수별로 해서 빼도 상관없고 제곱은 어차피 곱셈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칙연산 중에서 나눗셈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극한은. 각각 수렴하거나 각각 연속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어드바이스 봐주세요.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어드바이스 봐줘. 어드바이스 봐줘. 수투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와 있냐면 수투도 똑같이 이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그게 지수함, 아니 무리함수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뒤에 걸 배웠잖아.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배웠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지. 자, 그럼 거기 봐봐. 어드바이스 보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다한함수 fx는 항등함수 y는 x와 상수함수의 곱값으로 된 함수다 보니까 따라서 연속함수 성질에 따라서 다한함수는 그 구간. 근데 그 구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써볼래? 실수 전체라고 써보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로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서 5번째 줄에. 그게 실수 전체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이거요. 이게 실수 전체라고. 그래서 저는 다함수란 표현이 등장을 할 때마다 그게 수투 과정인데 다함수란 말이 등장할 때마다 연속이다. 리미트가 프리패스다. 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을 따지는 게 함수값하고 똑같은 거잖아. 연속이. 그걸 리미트가 프리패스잖아. 리미트 적용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다함수는 연속이다. 이제 보세요. 유리함수. 엄청 중요한 게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함수는 대부분 분수꼴을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봐볼래? 밑줄 쳐줘봐. gx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이다. gx가 0이 아닌 지점 뭐야?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그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세 번째 봐봐. 무리함수. 무리함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루트 안에 있는 형태가 0보다 초반화 같을 때 연속이다. 왜? 거기서만 함수가 정의가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무리함수까지 왔죠. 이제 뭘 봐야 돼? 지수함수 봐봐. 지수함수는 어때요? 끊어진 점이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로그함수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린 구간의 시작이 0이죠. 이걸 뭐라 그래? 써봐. 진수 조건. 그래서 진수 조건이 있어. 그게 정의역을 찾는 거긴 한데 진수 조건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은 다 연속이 되는데 탄젠트는 원래부터가 점근선을 갖고 있죠.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점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지점에서는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투 과정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사이값 정리라고 나왔죠. 사이값 정리. 자, 원래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형태가 5가지 정리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최소 정리예요. 거기는 없지만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구나. 쏘리. 최대최소 정리 나와 있구나.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롤의 정리. 네 번째가 평균값 정리.
예, 다섯 번째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자, 여기까지가 극한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미분이에요. 얘는 미분과 적분이 혼재되어 있어. 그래서 배우는 게 딱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 이 두 가지를 다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적분이나 수투나 똑같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럼 최대수 정리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전제돼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연속이 돼요. 그리고 닫힌 구간이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닫혀있는 공간이잖아 지금 여기, 그죠? 누가 들어오거나 지금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닫힌 공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있고 제일 작은 사람이 있을 거야.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고 제일 나쁜 사람이 있을 거야.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있고 제일 못생긴 사람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제일 큰 놈이 있고 제일 작은 놈이 있을 거야. 이게 돼야 그 말로 설명되는 게 최대수 정리였던 거죠.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투 수업할 때도 정리는 정리를 부릅니다. 정리는 정리를 불러요. 그래서 원래 최대치수 정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함수의 증가함수, 그다음에 극대극소 이쪽의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뭐냐? 사이값 정리는 일단 기본 전제가 연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간. 저게 필수 조건이에요. 자,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볼까? 수투 과정에서 넘어왔던 미적인데 한번 봐보자. 최대치수 정리 박스 보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수 fx가 체킹해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두 번째 사이값 정리 봐볼래? 체킹해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한다면 뭐다? FA하고 FB 양쪽의 끝값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체킹해볼래? FC는 K가 되는 그런 열린 구간 A, B 사이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거죠.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이다. 이렇게 연속적이다. 그럼 내가 중간에 어디를 잘라도 뭐 했다? 여기 하나 있다. 어디를 잘라도 한 번은 만난다. 이런 거지. 자, 요즘 날씨가 기온이 진짜 낮잖아. 제가 있는 지역은 영하 12도까지 막 내려갔어. 최근에 한 3일 전인가 엄청 추웠습니다. 생각해봐. 자, 이게 0도라고 생각해봐. 0도. 그럼 하루에 시간을 추정해봐. 아침 6시, 7시, 8시, 9시, 그 다음에 뭐 10시, 그 다음에 11시, 12시, 13시, 14시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근데 아침에 온도를 재본 거야. 아침에 온도를 쟀어. 그래서 영하 한 요 정도 됐어. 근데 조금씩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해. 이렇게. 뭐 이렇게 따뜻해지다가 1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꺾여. 이렇게. 뭐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그래프가. 그럼 생각해보자. 온도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냐? 영하 3.5도에서 갑자기 5도로 갑자기 막 뛰어? 그럴 수가 없잖아. 온도라고 하는 건 연속적인 값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뭐 꺾여서 어떤 형태되는 간에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야, 기온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도씨라고 해보자. 기온이 2도씨. 기온이 2도씨가 됐던 지점은 현재 여기서는 2번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2도씨보다 큰 것과 2도씨보다 작은 지점이 존재했으면 내 눈에 2도씨보다 큰 것과 2도씨보다 작은 놈이 있었으면 그 사이 안에 2도씨는 이 온도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2도씨가 됐던 게 단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온도가 내리락 할 수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다가 소나기 내려서 온도가 확 꺼지고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소나기가 확 꺼지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 사이값 정리인 거지. 연속이기만 하면 어디든 간에 요것과 요거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얘는 목적성이 뭐냐? 실근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X가 만났을 것이냐 이걸 추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X축하고 얘가 만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 해당되는 함수의 값 FA하고 FB의 결과가 이랬으면 증명이 됩니다. 너희의 GPS를 추적할 수 있죠.
이거 그 핸드폰 갖고 다니면 GPS가 되게 추적이 되잖아요. 추적해보면 되게 재미난 게 많아요.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강 넘으면 강북이잖아. 강 내려오면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저는 아침에 올 때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쵸? 강을 기준점으로, 이게 강이라고 표현하면 강을 기준점으로 아래쪽하고 위쪽에 한 번씩 있었으면 연속적인 길을 지냈을 때 이게 적어도 한 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사이값 정리 관계된 문제는 대부분 오른쪽을 항상 뭘로 만드냐면 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자, 뒷장 넘겨봐봐요. 4-13번 봐봐. 자, 기본 문제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적어도 하나의 실근. 예,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실근의 위치 추적. 그럼 일단 1번의 함수를 잠깐만 봐볼까요? 는 제로 만들었지? 그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야? 함수 이름이 뭐니? 4-13번 기본 문제 등호 기준적으로 왼쪽에 있었던 x4승 더하기 x3은 이 함수 이름이 뭐야? 4차 함수. 다항함수잖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이미 증명이 끝나 있는 상황의 함수잖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래? 근데 얘가 그 구간 하나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났대. 적어도 하나의 식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걔를 이름을 붙여. 너 이름이 뭐니? 저 AX라고 할게요. AX라고 할게요. 됐어? 그러면 이제 구간에 대해서 연속인 건 증명을 했어. 그죠?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인 건 이미 클리어.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의 원의 값을 찾아. 1, 1, 1,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 A의 3, 3, 3, 3 집어넣었더니 얘가 82가 됐어. 값의 변화 있어 없어? 있지. 음에서 양으로. 그냥 온도라고 생각해봐. 영하에서 영상으로 갔지. 그럼 0이었던 지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클리어.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서술하시면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어떻게 하죠? 이름을 붙일게요. 어떻게? BX라고 해보자. 자, 넘겨와봐. 왜 넘겨와야 되냐면 그 오른쪽을 뭘로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서 축을 대비하는 거야.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잡으신 이 상태에서 이 왼쪽을 BX라고 줘보는 거지. 자, X sin X는 어떤 함수냐면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인데 sin 함수는 연속이죠. X도 연속인 거. 곱하지만 아까 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이라 그랬죠? 연속에서 연속을 뺐어요. 연속이죠? 일단 연속인 거 클리어. 구간이 얼마? 0일. 연속인 거 확정적으로 클리어. 됐어. 이제 뭐 해주면 돼? 0과 1의 양쪽에 온도를 측정해보자. B빵을 집어넣었더니 빵빵. 그게 얼마? 마이너스. B의 1을 갖다가 집어넣어봤더니 1, 1 곱하기 sin 1은 양수다. 코사인 1은 양수다. 근데 코사인 1이 훨씬 크다. 니네가 또 코사인 1을 못 찾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얘가 2분의 파이잖아, 얘들아. 2분의 파이가 얼마쯤 돼? 실제 값은 90도 말고 각도 얘기하는 거 말고 실수 값은 1.5 얼마쯤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1은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야. 라디안. 실수값. 그러니까 1은 어디쯤 있어? 한 요쯤 있는 거지. 0에 가까운 게 아니야. 2분의 파이가 1.5 정도 되는 값이니까 이쪽에 가까운 거야. 이쪽이. 아무튼 그래도 그 값은 뭐야? 양수인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럼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자, 그러면 사인 1이 커요? 코사인 1이 커요를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판단할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구간이 하나 있지. 언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럼 여쭤볼게요.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0.7. 0.7 얼마 그죠? 실수값이 이게 0.7 정도 된다니까? 그럼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일 때 값은 코사인하고 사인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사인이 더 크지? 사인이 더 크단 말이야. 1 집어넣으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면 그 값은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변했네? 온도가 음에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변하면 0이었던 지점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겠지. 그렇게 증명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 끝값에 해당되는 것에 그 값들이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했을 수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막 열심히 선의를 행했어요.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위해서 선의를 행했는데 와이프가 모르겠대. 난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어. 증거 자료가 없는 이상. 내가 지난번에 뭐 사줬잖아. 기억이 없는데 저희 와이프의 특성인데. 자, 모범 답안을 보시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뭐냐면 실근의 위치를 추적하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이와 같이 는 제로꼴을 만들어서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bx, 뭐 fx, ax 붙이셔서 함수값이 연속인 걸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 상황에서 값 집어넣었을 때 음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실제로 수능에 출제를 하려면 절대로 이걸 주관식으로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부분 객관식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형태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거. 왜? 아니 이것보다 얘가 훨씬 중요한데 정리 중에서 이 5개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이 3, 4, 5번이 거의 비율적으로 거의 한 80% 이상인데 이걸 단독으로 낸다고 한 문제를 미적분 기껏 해봤자 한 5문제 내는데 여기 적분 쪽, 미적 쪽 파트 많이 해봤자 7문제 내겠다. 그중에 이거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미치지 않고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니디 문제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 수능 감독님께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14번의 문제들을 다 여러분이 는 제로꼴로 바꾸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4-12번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 내용까지를 잠깐 먼저 소개를 하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자, 이제 뭐냐? 연속이다. 연속에 관한 형태를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건데 여러분이 대부분에 보는 연속함수에 관한 조건들은 대부분 구간별 정의함수로 나와요. 자, 구간별 정의함수는 보통 두 가지 패턴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x가 a일 때 얼마, x가 a가 아닐 때 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제시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얼마,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를 주거나 그거인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보통 출제를 하거든요. 이걸 구간별 정의함수라 그래요. 봐볼까요? 4-12번 한번 봐볼까요? 어떤 형태죠? 이 꼴이죠? 이렇게 주로 내네요. 그러면 다음 함수가 x는 제로에서 연속이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거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x는 제로에서 연속이 되도록 문제를 미지수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일단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고 함수값을 계산했어야 되겠지. 근데 이 극한의 의미, 얘 의미는 뭐야? x가 0이 아닐 때의 상황인데 0인 척 하는 거니까 x가 0이 아닐 때 뭐를 갖다 들이밀어? x분의 ln의 1 플러스 ax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 결과가 같아진다가 뭐야? 결과적으로 연속이 되는 조건일 거니까. 근데 F자는 거기 문제 속에서 얼마였죠? 3이었던 거죠. 거기 3으로 나왔잖아요. 제로일 때 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죠. 지금 뭐죠? 이거 뭐야?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모양 맞춘다 그랬잖아. 여기 AX면 뭘 맞춰? AX? 네, 이렇게 잡으면 계산값의 변함이 없었던 거고 우리 이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이 계산은 쉬운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봐볼까? 똑같아. X는 얼마에서? 0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그럼 일단 극한부터 써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X가 0이 아닐 때 fx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게 뭐니? 2x 마이너스 1분의 sin x. 그때 함수값이 뭐니? 하고 봤더니 그게 a래. 느낌이 오니? sin x를 이렇게 바꿨고 요 x를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되고 요 극한이 얼마?
1, 1분의 1이니까 A 값은 1 끝났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네 가지 공식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이런 연속성 문제도 쉽게 밀수 처리할 수 있겠다. 0분의 0꼴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더라.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정석에 또 역시 반복해주고 있죠. 잘 한번 그대로 쫓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쪽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가우스 함수를 여러분이랑 그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우스 함수를 조금 그리는 방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가우스 함수를 한번 보자.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인 가우스는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래 이 가우스 x는 뭐 구간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부터 만약에 이렇게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칙상 이 가우스 x는 그래프를 구간 자체를 일강역으로, 그죠? 일강역으로 쪼개셔서 이렇게 쪼개셔서 원칙상 구간별로 다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가우스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보니까 이 가우스는 마이너스 3이고, 이때 가우스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야 되는데, 이게 함수마다 이게 잘 안 나눠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y는 가우스 x제곱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때 가우스를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쟤부터 한번 그려볼까? 쟤를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도 소개를 해볼까? 일단 요금 잠깐 지우고 쟤부터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우스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함수를 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쟤 없으면 이게 y는 x일걸?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y라고 하는 치역의 값을 일강역으로 쪼갭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제로일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일강역으로 쪼개서 그 교점들은 그대로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버림이라는 의미는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에 가깝게 버리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값은요, 얘가 1이고 2고 얘가 3이니까 2점 얼마쯤 되는 값들이에요. 그럼 버려버리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안쪽에 있었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버려집니다. 아래쪽에다가. 이게 정사형의 느낌인 거야. 나중에 기백에서 배우는 정사.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 얘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얘도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지. 요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제가 계단 형태로 쭉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가우스 그래프가 대부분 다 그려집니다. 가우스 x제곱도 그럼 범위를 나눌 거냐?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y축 기준으로 얘가 일강역식 쪼개 이렇게. 몇 개만 그려볼게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면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다 보니까 요 점이 1일 거고요. 요 점이 루트 2일 거고요. 요 점이 루트 3이라서 뒤로 갈수록 간격이 아마 좁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죠?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그 위의 점들은 그대로 다 찍어. 진하게 그 함수값들이 위치는 고정되게 찍어주고 이제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죠? 여기가 0. 얼마쯤 y값이 되는 그 값을 버려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한 줄 바로 밑에다가. 그럼 여기는 1. 얼마의 값이니까 어디다 버려요? 여기다 버리는 거지. 여기다 버리는 거지. 그럼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쭉 올라가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여기가 이렇게 버려지겠지. 여기 채워져 있었고, 자 여기도 버려지겠지. 이렇게 여기도 버려지겠지. 그래서 구간만 딱 주면 우리는 원하는 그래프들을 다 얻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되겠니?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우리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야. 뭐? y는 sin의 파이 x인가? y는 sin 파이 x로 갑시다. sin 파이 x에 가우스가 딱 걸립니다. 자, 그럼 가우스가 또 없다고 생각해봐. sin 파이 x. 유빈아 좀 도와줄래? 이거 주기 얼마니? 주기가 2란 말이야. 왜 주기가 2인지 알고 계시죠? 절대값 파이분의 원래 사인 함수가 2파이니까. 그래서 얘가 2라고 하는 간격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그냥 양수 구간만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이런 식의 느낌일 거야. 그럼 얘가 주기가 1이란 얘기 2였고 얘가 1이었고 여기가 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 참고로 얘는 치역이 얘가 1 얘가 0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주면 되지? 그럼 이쪽만 그린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칠해. 그럼 여기 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버려지는 거지?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럼 얘도 버려지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아까 0이었던 지점을 여기 채워놔야겠다. 그치? 원래대로 이렇게. 이런 점들은 원래 채워져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버리겠지? 이렇게. 이 부분도 버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버려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린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0부터 2까지 안에서 불연속인 점, 즉 끊어져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2분의 1에서 불연속이지? 잘 가다가 끊기잖아. 잘 가다가 끊기잖아. 2분의 1 불연속, 1 불연속. 여기는 어때요? 연속이죠. 이건 연속에 조심해야 돼요. 연결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불연속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게 유제 4-11번이었습니다. 2분의 1과 2에서 불연속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있더라도 원래 구간별로 이렇게 잘 쪼개해 주는 게 많지만 실은 이제 그 정수점들 위주로 잘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정사형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 문제 4-11번의 표현법이 맥스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걔가 의미하는 게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기호 상황에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잠깐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유제 4-13번하고 4-14번 그렇게 하시면 4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시간은 6분 정도만. 그거 금방 하거든. 4-13번하고 4-16번하고 14번하고 죄송해요. 13번하고 14번. 연속이다. 리미트 극한부터 먼저 쓰시고요. 함수값.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하는 파트들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수투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80% 이상 똑같을걸요. 살짝 다른 함수가 사인, 코사인 이런 것만 좀 들어가서 그렇지 대부분 구조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투책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아 맞아 최대 초점이 옛날에 배울 때 이런 거였지 사이값 좀 이런 거였지 그렇게 한번 좀 공부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뭐 계산들 혹시 좀 어려웠던 거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4강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는 오늘 과제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오답노트도 없고요.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와 그다음에 수능 감잡기에 보시면 미리 말씀드려보죠. 오늘 안 적어드려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29번 때부터 35번 때까지예요. 그게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29번 때부터 35번 때까지 즉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한번 찾아봐봐. 거기에 딱 비어있을걸? 풀어져 있죠? 열심히 풀었구나. 비워져 있죠? 네, 비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를 안 하는. 오, 좋아요. 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편.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워밍업 삼아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시각을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분 개수로부터 우리는 도함수를 정의하고 도함수로부터 이계 도함수까지 들어갑니다. 문과 과정에서는 여기서 딱 끝나지만 이과 과정에서는 이계 도함수까지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죠. 자, 일단 미분계수나 도함수, 일단 미분계수부터 설명하면 저는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얘가 움직이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냐, 요거를 한번 잠깐 소개하면서 미분계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에서 처음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소개되는 첫 번째가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컨셉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얘네들은 대부분 다 연속인 함수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연속인 함수들만. 예를 들어서 가우스 함수 이런 거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연속인 함수들을 갖고 일단 평균 변화율을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A였고 얘가 B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요 해당되는 왼쪽에 그 Y좌표가 FA하고 FB였다고 했을 때 요 두 점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두 점. 곡선상에 두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평균 변화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미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두 점에 관한 형태를 고민하는 거고, 그 두 점에 관한 형태가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눈여겨보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는 b-a를 뭐라고 했었냐면 x의 증분이라고 얘기합니다. x의 증분. 기억나세요? 원래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쓰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그 과정을 b-a분의 f의 b-fa라고 쓰고, 또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여기하고 여기에 이 간극이라고 하는 형태가 뭐다? 이게 델타 x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b다라는 문자를 나는 a 더하기 델타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a, b의 위치를 여기 b라는 것은 a라는 그 지점의 좌표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더 갔으면 그것만큼 더해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a라고 잡으면 요 수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AA는 사라지면서 조금 더 수식을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얘는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제가 아마 수투 때도 이런 설명을 했을 텐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망원 렌즈 있죠. 망원 렌즈.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팬들 카메라만 어마무시하게 갖고 다니잖아요. 쫙 오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모공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던데. 진짜 막 때리면서 왜 모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래요.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그 결혼기념일 때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뮤지컬을 봤었어요. 뮤지컬. 처음에 결혼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저기 맨 뒤에서 아주 싼 거 있죠. 자석당 한 5만원, 3만원 이 정도 하는 거. 앞으로 와서 30만원 올라가, 30만원, 40만원 올라가잖아요. 오케스트라 있는 쪽에 가까울수록 엄청 비싸지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이게 조금씩 개만, 야,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로 가자, 다음에 여기로 가자.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맨 뒤에서 들을 때는 별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근데 사운드는 솔직히 나는 내가 막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 뒤에서 듣나 앞에서 듣나 똑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배우들의 뮤지컬 배우들의 표정이 보여요. 미세한 그 표정, 그 근육의 떨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야, 왜 걔네들이 미쳤다고 2만원 이거 진짜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렌즈가. 그럼 고가 렌즈 왜 들고 다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는 못 보니까 가까이 가면 경호원들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멀리서 이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 진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인천공항을 갔었어요. 잠깐 작년쯤에는 인천공항 가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해외 나갈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위에 구름다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여성분들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를 찍는 줄 알았어. 진짜 심각한 착각이지. 나를 찍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누가 연예인이 온다고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 관광객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스케줄이 어떻게든지 대략 알고 와서 아무튼 여행차 왔다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막 이마무시하고 들고 있는데 이제 나 찍는 줄 알고 되게 옷 매옷에 만지고 막 와이프가 옆에서 뭐 하냐 막 그러길래 아무튼 그러는데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분명히 이 해당되는 점이 분명히 2점이 있었단 말이야. 2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스타 여기 스타라고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을 지금 멀리서밖에 관찰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멀리 있는 스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줌인 이렇게 당겨보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스타와 나와의 간극 델타 X를 뭐 해보고 싶은 거야? 0으로 줄여보고 싶은 거지. 확 당겨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더라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요 점에 있었고 요게 A, FA 요 점이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은 고정시키는 거야. 얘는 고정돼 있고 요 해당되는 이 B다라고 하는 스타를 어떻게 한 거야? 스타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간격을 점점 없애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쫙 당겨오면 최종적인 입지가 거의 이 점하고 어떻게 될까? 거의 이 점하고 동일한 형태까지는 일단 당겨볼 수 있겠지. 점이 거의 2개가 이렇게 붙어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생각해봐.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 평면이든 뭔가는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2개만 있으면 되잖아. 점 2개 있으면 작았다 그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처럼 이 2개를 최대한 갖다가 간격을 줄여서 붙이시면 여기에 뭐가 그려져? 이 2점을 잇는 직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접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거를 썼냐면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이해가 돼? 이거 자체를 F'A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너랑 나랑의 어떤 간격 자체가 떨어져 있는 얘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쫙 당겨보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변화들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게 미분의 컨셉이라고. 그래서 원칙은 뭐다? 평균 변화에 들어가는 그냥 너와 나의 일반적인 관계를 확 당기는 거야. 줌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당기면 그 사람의 표정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 뭐라 그래? F'A,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른 말로 미분 개수라고 있는다고. 이게 미분의 첫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빨리 있었던 요소를 내 중심으로 막 끌어당겨서 망원경이었던 요소를 끌어당기면 현미경적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게 105쪽부터 시작하는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 왜 극한을 배웠을까? 극한의 아이디어 자체가 뭐야? 이거잖아. 0분의 0꼴이 요 내용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극한을 배워서 그 극한의 컨셉을 미분으로 확장하는 관점이 필요하더라.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5쪽 한번 봐보실까요?
평균 변화는 뭐예요? 아직 카메라로 당기기 전입니다. 그냥 평균 변화율, 너랑 나랑의 평균적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는 뭐야? 곡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거기 표현을 해놓은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봐. 박스 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를 봐봐. 기하학적 의미는 뭐니?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그냥 기울기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까지 쭉 따라갔죠. 107쪽. 이거 다음 시간 어차피 또 할 건데 첫 반에 설명을 다 할 건데 107쪽 봐봐.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보면 따라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표 밑줄 한번 쳐볼래?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여기까지. 숨쉬기도 힘드네.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무슨 얘기야? 고정된 나에게 스타가 다가오는 거지. 이 변수라는 의미가 스타야, 스타. 고정된 나에게 변수가 점점 오! 다가와주고 있어. 오, 기뻐! 이런 거 아니야. 오빠! 혹시 여러분 신인식 중에 김태희 아시는 분 있으면 나 김태희 한번 보고 싶은데. 김태희가 저한테 누나예요, 누나. 그래서 한 살 많은 누나인데 누나 한번 보고 싶어. 태희 씨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준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B가. 네, 그래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어요. 김태희가. 와, 진짜 제가 근데 본 게 딱 본 연예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되셨는데 연예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앙드레 김선희. 실제 보시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 느낌이 진짜 그 느낌이 나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책을 보고 저 책 많이 보거든요. 책을 보고 이제 펜시 제품을 막 보고 있는데 앙드레 김선희 아시죠? 되게 유명한 옷 있죠? 이렇게 뽕 들어간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웅장한 그런 옷 입고 밑에 검정색 부츠 그리고 딱 신고 이렇게 오시는데 뒤에 웃긴 게 그분의 아우라가 그분에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디가드가 2명 정도의 보디가드가 검정색 딱 수트 입는데 키가 거의 1m 90 정도 되는 그런 두 분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야. 그런 거가 나에게 압박을 주는 거겠지만 되게 우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머리를 진짜 이렇게 기름지 쫙 해가지고 삐 꼽은 것처럼 진짜 머리 쫙 붙여놓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봤어요. 그걸. 근데 그것만 봐도 나 되게 숨 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봐도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선생님이 교회를 다녀서 선생님 지금 다니는 교회 조성모가 있어. 여러분은 조성모라는 사람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조성모 그분이 막 특성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감흥이 별로 나에게는 없어. 나는 그래 다니. 안 지키고 있어? 네? 지키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다고요. 아니. 조성모는 혹시 뭐 친인척 관계 그런 거세요? 아니 저희 같은 동네 살아요. 같은 동네 살아서 저희 같은 동네에 사는 연예인 봉태규도 있고 막 그래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저는 오로지 김태희만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만 떠도 제가 좀 땡겨갖고 보고 싶어요. 카메라 저거 좀 그래도 좀 되거든요. 딱 땡겨서 보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일수.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니네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원래 예전에 고대의 미분은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그냥 그 순간들을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미분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노트 옆에다가 뭐 슈퍼맨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렇게 연속사진 하잖아. 그게 애니메이션이 어찌 보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그런 기법이잖아. 연속적인 모습을 막 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 그게 실은 이거야. 그 매 순간순간 한 장 한 장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지.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미분을 조금 더 여러분 선입견 없이 가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어져요. 고정되어 있는 상수를 기준적으로 변수가 다가와서 같아진다. 서로 간에 닮아간다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닮아가면 이게 이 두 개의 점이 닮아가면 딱 접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느낌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도함수 가고 정의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좀 설명드리기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의로만 일단 풀어드리는 방식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거기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숙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수능 감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3페이지. 지수로 감자 극한과 미분 이쪽을 한번 좀 풀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조금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된 요소 좀 풀어갖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그거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5단원을 다 끝낼 겁니다. 5단원. 끝낼 수 있느냐? 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을 최선을 다해서 끝내는데 어려운 건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역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이런 것까지 다 끝내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한번 다음 시간에 오늘 좀 많이 잤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가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죠. 이해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